근데 아까 그 조선일보가 그렇게 소위 말해서 너무 이제 두려움을 나타내고 있는 이유는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 또 다른 것에서 또 알 수 있는데 그 대선 후보 지지의 강도가 있어요. 내가 이 후보를 지지하는데 바꿀 의향이 있느냐라는 것을 보면 현재 보면 바꿀 의향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명 중에 2명밖에 안 되고요. 나는 절대 안 바뀔 거다 한 게 10명 중에 8명입니다. 견고한 지지. 견고한 지지예요. 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그 후보 지지 강도를 보이고 있는 후보가 이재명 후보입니다. 네.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지금의 40일 가까이 좀 남았습니다만은 전혀 변함이 없이 압도적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뻔히 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발악을 할 텐데 계속 이런 얘기 할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독재와 연결시킨다든가 또 하나는 우리가 꼭 내란 청산을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을 정치 보복으로 또 프레임화 해가지고 또 공격한다든가 이런 일을 계속 할 텐데 뻔하게 보이는 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대응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근데 네. 참고삼아 말하면요, 그 TV조선이라는 매체가 생겨난 게 이명박 때잖아요. 네. 이명박 때 종편들이 그랬죠. 일종의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로 된 거예요. 그때 다수당이 지금 국민의힘이었어요. 네. 그 이명박 대통령으로 있을 때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이 다수당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힘을 이용해 가지고 날치기 통과시켜서 TV조선 같은 종편 매체가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도 무소불위 독재 권력을 행사한 거잖아요. 그때 그렇게 결과로 생겨난 매체라고요. 인간인 사찰도 하고. 그래서 전 요즘에 조선일보를 보면서 내가 여전히 TV조선을 거부하고 안 나가고 있는 걸 참 잘했다. 다른 데는 제가 다 나갔지만 TV조선만큼은 제가 아무리 출연 요청와도 안 나갔거든요. 그거 하나만이라도 제가 비판을 상징적으로라도 비판할 수 있어야 되겠다. 내가 저기 나가가지고 비판 못하면 어떡해? 그래서 지금도 안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 잘했다 그거는. 지금 그런 생각을 요즘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압도적으로 89.77% 압도적인 지지율로 이제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 첫 번째 행보 국립묘지 참배와 그리고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윤여준 씨를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영상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윤여준 전 장관님은 뭐 평소에도 저에게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고언도 많이 해주십니다. 제가 조언도 많이 구하는 편이고요. 뭐 윤여준 장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만 좀 대표적인 인물로 윤여준 전 장관님한테 이 선대위를 전체적으로 한번 맡아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다행히 응해 주셨습니다. 그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네. 뭐 오늘 솔직히 저는 이제 이승만 여기까지 참배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 시민사회 출신인데 당연히 비판적이죠. 지금 댓글도 안 그래도 그 이승만, 박정희 저 참배한 건 오바다 이런 댓글들이 쭉 있습니다. 아니 참배로도 예를 들면 이제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제 노통운 지역에 계시니까 그 정도로 해서 약간의 이제 국민 통합 정도 상징 효과. 이승만 너무 과오가 크거든요. 다만 이재명 후보께서도 그렇게 지적을 했더라고요. 양민학살, 부정선거, 부정부패 용납할 수 없는 범죄지만 다만 어쨌든 대한민국의 근대화 과정의 한 축이었기 때문에 했다고 사회통합에서 했다는데 그래도 비판할 사람도 필요한 거죠. 우리 애청자들 누구든 간에. 다만 윤여준 전 장관은 저는 뭐 잘했다고 봅니다. 저희는 비판할 거 하면서도 그래도 보수 중에는 비상계엄이라든지 이런 걸 반대하고 또 경제민주화라든지 사회통합을 응원했던 분들 아닙니까? 넓은 의미로 윤여준이나 김종인 같은 분들은 5.18에 대한 가짜뉴스 안 퍼뜨리고 이분들 정도는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는 것이고 필요한 예를 들면 정규재 씨나 조갑재 씨를 선대로 모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만났다 하더라도 또 지켜야 될 선도 있기 때문에 그 선에서는 윤여준 전 장관님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진보를 바탕으로 중도와 합리적 보수까지 안고 이 정부를 통합적으로 그러면서 미래지향적으로 그리고 법고 창신으로 나가는데 도움이 된다. 다만 저는 민주당 안팎에서 또 선대 안팎에서
어쨌든 뭐 이승만 참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이 저처럼 있는 것처럼 네.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계속 쓴소리도 하면서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도 지금은 당연히 대선 압도적 정권적 힘을 확 실어주겠지만 그 정권기 이후에 또 누구라도 쓴소리하는 집단은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윤여준 그 상임선대위원장에 대한 임명에 대한 그 선임에 대한 그 찬반이 많이 있네요. 의견이 그 물음표가 많이 달려 있고요. 윤여준은 보수 아니냐, 윤여준 너무 오버인데 등등등 비판도 있고 또 괜찮다. 어떤 분이 어디쯤인지 못 찾겠는데 저기에서 봤는데 김종인보다 100번 낫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그건 윤 대변인님한테 여쭤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그 진보 후보, 진보 쪽의 후보의 선대위에 참여한 게 윤여준 선대위원장이 하시게 되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네.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의 선대위에도 참여를 하셨었죠. 그래요. 그랬던 것 같네요. 예, 그때는 참여를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이 시대 정신에 맞는 후보에 맞게 그 선택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선택이 바른 선택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청와대 가서 대통령들의 이 일상 업무를 보니까 제일 중요한 업무가 뭐냐면 설득이더라고요. 설득하는 거? 그러니까 지배하는 게 아니고 네. 내가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데 얘기해 보세요 하면서 서로 설득하고 의견을 합치하는 과정들을 만드는 그 과정을 만드는 게 대통령직의 네. 임무지 윤석열처럼 그러고 하면서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뭐 이 자식들 뭐 이거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격려하고 쫓아내고 대통령이 나타나면 게임이 끝났구나가 아니고 이제 정말로 토론이 되는구나. 그 과정 속에서 본다면 그런 저의 경험 속에서 본다면 대통령직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끝나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윤여준이라는 인물을 그 영입하기 위해서는 많은 이제 의사소통 과정 속에서 서로 간에 의견 합치가 잘 안 되는 내용들을 서로 간의 토론과 설득을 통해서 이것들을 만들어 오셨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결과물이 이제 오늘 나온 거기 때문에 대통령의 민주적인 대통령 그리고 합리적이고 민주국가로서 민주주의에 아주 표상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준비가 끝나셨구나라는 생각으로 오늘 아주 흐뭇하게 그 뉴스를 봤습니다. 이거 직접 대변인님이 하나 해명을 하셔야 되겠는데 난나연님께도 왜 하필 윤 씨요? 하도 이제 진짜 윤 씨로 살아가기 너무 힘들어서요. 근데 저 윤여준 그 전 장관께서는 그 파평윤 씨 그걸 쭉 써놓으시면서 정말 가문의 수치라는 식으로 윤석열을 비판한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그걸 본 기억이 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후보가 되다 보니까 경호 강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그 경호 강화에 대해서도 써주셨어요. 재밌게도 김건희가 총 있답니다라고 윤승수님 그렇게 써주셨는데 왜 기갑차도 막 타보고 그러면 총 좀 줘봐 내가 갖고 있게 뭐 이렇게 갖고 있나? 경호 강화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경호 강화해야죠. 지금까지 했던 경호보다 훨씬 더 아마 강화될 것 같고요. 가장 또 유력 주자이기도 한데요. 이런 경우에 자칫 조금이라도 위해가 생긴다거나 이렇게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어제 일이죠. 킨텍스도 보니까요. 그 경찰 특공대까지 다 와 있어서 그리고 맞아요. 모든 출입자들이 다 그 짐 가방 검사도 다 했거든요. 테이블에 왜 공항 검색대처럼 그러다 보니까 당원들이 이제 전국에서 뭐 정말 수천 명이 모였잖아요. 꽉 차고도 앉을 자리가 없어 다 서 있고 그랬으니까 엄청나게 이제 길게 줄을 서고 그랬는데 아무도 뭐 불평불만이 아니라 축제 분위기로 막 춤추고 노래하고 아주 뭐 좋았습니다. 저는 뭐 현장에는 가지 못했는데 화면으로 생방으로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니까 경호원들이 눈에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까이 근처에 이렇게 약간 오똑오똑 서 있는 사람들이 다 경호원이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경호를 많이 강화했던데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내란 사태를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구구가 얼마나 바로 하는지도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보고요. 또 계속 지금 국민의힘이 결국은 윤석열이 계엄하고 내란을 일으킨 것의 원인 제공은 민주당이다. 일종의 이제 민주당이 증오의 정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행사했다. 뭐 이런 논법으로 연결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계속 이재명을 증오하는 말들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이재명이 되면 독재를 할 거다,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일종의 극우를 자극할 만한 발언들을 계속하고 그걸 선거 프레임으로 지금 쓰려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서부지법 폭동처럼 누군가가 나는 역사적으로 뭔가의 영웅적인 행동을 하겠어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는 훨씬 더 이전보다 경호를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총리급으로 강화했다. 그러니까 을호거든요. 요인 을호인데 그보다 훨씬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거의 동일하게 해야 된다. 왜냐면 사실은 지금 내란대행 뭐 저거 하는 거 외에 경호처는 지금 약간 그보다는 한가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당 2당 최소한 1당 2당은 대통령에 준하는 뭐 우리만 해달라 또 이렇게 뭐 할 수도 없을 거고 뭐 쟤들만 해주세요 이럴 수도 없는 거고 서로 그럴 테니까 네. 서로 국회의장 등등이 합의해서 여야 원내대표 등등 협의해서 1, 2당 최소한 1, 2당은 대통령에 준하는 경우를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저 인수위도 없고 바로 그냥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덕수도 곧 방 뺄 거잖아요. 그러네요. 경호 인력이 남아돌겠는데 네. 두 분 중에 한 분이 될 건데 누가 될지는 역시 우리 역사와 국민이 선택하시기. 근데 진짜 인수위도 없이 바로 출범할 것이고 네. 대한민국은 지금 12.3 내란 때부터 트럼프 관세 폭탄 그 다음에 이 비상계엄의 여파로 사상 최악의 어쨌든 경제 민생 외교 위기를 겪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둘 중에 한 분이 된다는 건 분명하니까 준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대통령급으로 그냥 경호를 해도 우리 국민 누구도 뭐라 안 하실 겁니다. 그게 꼭 여당 후도 야당 후도 누구라도 다쳐서는 안 되는 거고 이 지금 극단주의 세력이 일부 종교 세력 결탁이 되어 있습니다. 또 사이비 세력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이제 이런 거죠.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A를 박신봉 네, 종교적 2004년 1월 1일 날 살해하려고 테러를 했던 것처럼 지금도 막 한동훈이 뭐니 그걸 상처를 가지고 장난친 자도 있는데 이번에 뭐 이재명 후보 사진집이 하나 나왔는데 그거 보니까 진짜 상처가요. 십자가 상처 뚜렷하게 크게 지금은 좀 잦아들었겠지만 제발 남이 다치고 남이 그런 테러 당한 거 가지고는 여야 진보 중도 보살 것 없이 단호히 반대하고 놀리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정말 생쇼라고 밝혀진 게 아니라면 그게 아니라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정말 경호는 우리 정치인들 요인들은 다 경호를 잘해야 됐으면 좋겠어요. 누구도 다쳐서는 안 되고 어느 국민도 함부로 가해를 할 생각해서는 안 되는 최소한 그 부분만큼은 아주 안전한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그게 들으면서 좀 약간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배현진 의원 뒤통수 돌로 막 그랬잖아요. 네. 사무실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때 국민의힘이 얼마나 난리쳤습니까? 근데 이재명 후보가 테러 당했을 때 그때 윤석열 정권이나 경찰이 했던 행태를 보십시오.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였던 반응을 한번 봐보세요. 2차가에 안철수 의원도 뭐 이상한 소리 자기 의사라는 걸 이유로 이상한 소리를 진짜 헛소리였죠. 안철수 그러니까 사람 구분해가지고 이쪽은 막 사건 묻고 피 묻은 옷이나 이런 거 다 금방 증거인멸해버리거나 이런 모습들 보이고 헬기 타고 서울로 옮겼다고 그것도 사실 조선일보가 부추긴 건데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나 아니면 당대표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히 그럼 뭐하러 서울에 있는 지방에 있는 분들이 서울로 치료받으려고 올라옵니까? 그러니까 현실하고 어떤 정치적인 선동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어찌됐든 간에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 또 대처를 했다 하더라도 정말 더 위급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대처하는 방법으로 헬기를 이송했다고 해서 그걸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이렇게 했던 상대가 누굽니까? 국민의힘이잖아요. 최소한 하지 말아야 될 행위들도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우리는 너무 착하게 얘기한다고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한쪽은 착해야 된다고 하는 컴플렉스에 시달리고 다른 한쪽은 우리는 뭔 행위를 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독단적 사고나 이런 것들을 해도 되는 이거는 이제 앞으로 바꿔가야 되겠다. 진짜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해요. 근데 그 테러 관련해서는 정말 완벽하게 비교되는 거
2006년이죠. 2006년에 박근혜 네. 커터칼 테러. 네, 대전은요. 네, 끼어나도 대전은요 해가지고 대전. 그것도 안 했다잖아요, 그 말. 네, 맞아요. 안 했다잖아. 지어낸 말이라고. 네. 그때 그 소위 말해서 그때 당시 열린우리당 그리고 지금 우리와 같이 함께하고 있는 이제 진보 세력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빨리 이러한 테러는 절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고 빨리 회복하시기를 그 한 목소리로 이제 빌어드리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계속 그 악마화 만들고 누구 한 사람만 없어지면 된다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끊임없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훨씬 더 부지런하고요. 좋은 말로 부지런하고요. 집요합니다. 그 집요함 때문에 우리가 계속 지치지 않고 계속 달려야 될 이유를 꼭 찾아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헌법 제1장 제2항님 슈퍼챗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께서 그 경호 안전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해주십니다. 자, 이렇게 압도적인 표차로 이재명 전 대표께서 이제 민주당의 후보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쪽에서는 이제 압도적인 표차로 확정을 해놓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 당인 국민의힘 여러 가지 이제 쇼를 통해서 축제장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오히려 거기에 찬물을 확 끼얹은 사람이 있습니다. 한덕수 내란대 바로 비서실장과 공보실장 제가 함께 일해봐서 다 아는 멤버들인데요. 비서실장과 공보실장이 오늘 아까 오전에 사표를 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출마하는 건 100%라는 얘기이겠죠. 그래서 원희룡계가 주축이 돼서 미니 캠프를 차렸다 하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사표 내는 건 뭐 100% 맞는 것 같고요. 그렇죠? 네네, 그렇죠. 네. 미리 가서 캠프 구성이나 이런 준비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먼저 실무자들이 가서 기다려줘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서실장하고 공보실장도 중요한 자리잖아요. 네네, 조선일보 출신입니다. 남편 되시는 분께서 부군 되시는 분께서 아마 지금도 그 관련된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30일 날 그 아마 사퇴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싶어요. 계속 날짜는 뭐 재고 있긴 한 것 5월 1일 날 같은데요. 사퇴한다라고. 그렇게 또 네. 그런 얘기 또 나오는데 네네. 날짜는 언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나오자마자, 그러니까 사퇴하자마자 바로 출마 선언 할까요? 그러니까 바로 사표 내고 바로 출마 선언. 근데 그게 노선이 정리 안 된 것 같아요, 아직. 네네. 그러니까 뭐 오늘도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이게 국민의힘 내부에서 콘클라베 방식으로 할 거냐, 원샷 경선으로 할 거냐, 이것도 지금 정리가 안 된 상황이고 국민의힘으로 입당하고 그러니까 단일화할 거냐, 아니면 외부에다 두고 무소속으로 한 상황에서 단일화 시킬 거냐, 이것도 지금 마음대로 안 되는 상황인데, 근데 오늘 동아일보 보도 보면 그러니까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정대철 헌정회장한테 연락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어제 시점으로 이제 그 연락한 얘기를 전해준 건데요. 동아일보 취재기자한테 엊그제 이제 그 정대철 헌정회장한테 권영세 위원장이 전화를 해서 좀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뭘 만들어지? 누구를? 판을. 내가 판을. 어떻게 만들겠냐만 정대철 헌정회장이 네. 그렇게 얘기해요. 하도 답답하니까 그렇게 말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경선에서 선출된 후보하고 어떻게든 단일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 도와달라, 뭐 이런 식의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되게 웃기는 거죠. 네. 지금 자기 당내 경선도 안 끝났는데 맞아요. 당의 일종의 대표라는 분이 자기 대표도 안 뽑았는데 저쪽하고 단일화하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진짜 코미디 같은 일인데. 그래서 어떤 언론에는 한덕수와 단일화를 위한 경선 이렇게 아예 붙여놓은 기사도 있어요. 어째 그거 얼마나 창피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경선의 최대 이슈가 단일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잖아요. 네네. 처음에는 키높이 구두로 시작해서 마지막은 한덕수 단일화로 끝난 경선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키높이, 보정속옷, 그다음 단일화, 바퀴로 태어날래, 바퀴벌레로 태어날래 이런 생각 안 나는데 그러니까. 저는 권영세 진짜 딱 하더라고요. 아니 자기랑 경선인데 그런 짓 하는 것도 웃기고. 그다음에 이제 이 세력들은 언론도 없는 거예요. 권위 있는 언론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수 선배도 없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정대철이 누굽니까? 김대중과 경선을 했던 민주당 출신의 맞아요. 언론 정치인인데 아드님이 저번에 민주당 경선 나왔던 정호준 전 의원이고 네. 얼마나 부탁할 사람이 없으면 물론 헌정회장이라는 지금 현재 타이틀이 있지만
정대철 아저씨한테 가서 그걸 부탁합니까? 자기 당 싸움도 아닌데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 당은 거의 이제 윤석열한테 갖다 바치고 망했는데 또 한덕수한테 갖다 바칠 준비를 하는 거죠 지금. 한덕수가 조금 더 나오나 봐요. 보니까 여론조사에서 상에서는 조금 더 나오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요. 있는데 그래도 조금 더 나온 것에 대해서 희망을 걸고 윤석열, 김건희 뒤에서 세게 한덕수로 밀어붙이니까 그냥 정대철한테까지 쫓아가서 우리 살려달라 이러고 있는 너무 그 꼴이 최소한의 정치적 품위, 채신도 없는 자들이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